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요, 종교와 상관없이 소원을 빌어야 될 날이 곧 다가왔다고 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2014년도 청만연에요,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는 정월 대보름이 바로 내일이라고 합니다. 성큼다고 하는데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있는데요,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과 멘토분들, 저 주쌤을 비롯해서 어떤 소원을 빌까요? 건강은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의 기본 순서는 계좌가 많이 불려지자라고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아쉽게도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전 지역 전국에서 보름달을 크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자정부터요, 15일 오전 12시 30분까지요, 가장 달이 높게 떠서 가장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천을 보시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소원을 빌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랑 같이 저도 내일 꼭 소원을 빌 테니까요, 여러분들 소원 비셨으면 좋겠는데 제 소원 뭔지 눈치채시면 안 됩니다. 자, 시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장의 변동이 좀 정확하게 좀 변화가 좀 났었습니다. 10시 전후로 해서 동아시아 쪽에서의 위축이 같이 나왔는데요. 8.88포인트 하락 마감한 1926.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이해와 반해서 중소형주의 강한 상승세가 계속 지속됐는데요. 1.18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521.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반등 자체가 오면서요, 4원 상승 마감한 1066.40으로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멘토분들은 어떠한 성적표를 거뒀는지, 중소형주가 이겼는지 아니면 대형주가 자신의 갈 길을 지켜주었는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성적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원칙이 있죠.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H바텍 1.36% 상승 마감을 하면서 2.8%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이 수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인 33,450원에 3%의 확정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멘토링 따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지털옵틱이 3.7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1%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겠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이 혼조 양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팜스토리가 1.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3.2%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고요. 수요일장 승천주로 이지바이오 4,7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농우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5.41%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12.2%를 들어오고 있고요. 목표가를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수요일장 승천주로 아가방 컴퍼니 5,34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이즈비전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5.22% 상승 마감을 하면서 12%의 수익률을 들어오게 있고요. 4종목, 전 종목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호홀딩스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1.26% 상승 마감을 하면서 28.2%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포트에 있는 STI가 오늘 시장에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이니까요. 잠시 뒤에 알아볼 수 있다면
출연을 안 하셨다면 전화 연결로라도 알아보죠.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6.6%로 2위로 기록을 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 22.7%로 3위를 기록하고요. 이효열 멘토의 CJ가 18.6%로 4위를 기록합니다. 이드코 멘토의 농오바이오가 상위 베스트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농오바이오가 12.2%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1위 한번 볼까요?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가 탈환 이후에 지속합니다. 28.2%로 현재 1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30.9%로 금메달을 기록하고요.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은메달을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 확정 수익이었죠. 부분으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상로 멘토랑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갈듯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 소식과 중국발의 악재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동아시아 증시 자체가 동반에서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상로 멘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했죠. 그만큼 코스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망세적인 모습을 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전부터 제가 줄곧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같이 코스피 지수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오늘은 바로 이벤트의 일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이나 아니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길게 본다면 분명히 과매도 구간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 점 자체는 짧게나마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격 자체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고, 제가 월별로 분석을 할 때 월봉상으로 523, 522포인트 부근이 어느 정도는 월 마감 지수 상태의 코스닥 지수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짧게나마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내일 시장을 좀 더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좀 주었고, 동양증권 쪽의 옵션 만기 이벤트 쪽에서는 하방을 유일하게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종가 부근에서 살짝 마무리가 하락 쪽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2월달 장세 이제 옵션 만기라는 큰 이벤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진바닥 여부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들어보죠. 예, 코스피가 이제 제가 계속 출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피는 1900포인트 부근이 어떤 바닥권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509포인트 아래가 바닥권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자꾸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그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고 2월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들 그러니까 즉 지금 어떤 실적에 관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올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외적 악재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외적 악재에서 변동성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장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즉 3월장의 어떤 상승과 4월장의 어떤 호재를 대비하셔서 자꾸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고 중장기적 접근을 하신다면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변동성 장이 나올 때는요. 일단은 이 변동성 장의 구간이 지나가게 나오고 나면 바로 이제 상승에 대한 가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그들이 들어와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어떤 코스닥의 어떤 중심을 먼저 흐름을 잡고 코스피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다. 즉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 특히나 오늘도 역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특징일 수 있겠고요. 예병멘토 그러면 지금 진바닥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겠죠? 예, 아직까지는 진바닥을 좀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바닥권을 다시 불확실성에 들어간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00포인트가 계속해서 어떤 그 지지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어찌됐든 거기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쪽에서의 옵션 만기일 날 지금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 만기 같지 않게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살펴보더라도 3월장, 4월장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이 지나갔다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의 어떤 일환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오늘도 주민번호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네. 한국전자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니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안 관련 업체들, 소프트포럼이라든가, 윈스테크넷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런 점들은 이제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자꾸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창조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장을, 쉽게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상놈 멘토 기술적으로 네. 바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어느 정도 강력히 지켜야지만 우리가 2월 마무리도 잘하고 3월 봄이 올 때 또 네. 같이 계좌에 봄꽃을 좀 들여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지금 애병근 멘토가 말씀을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발효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만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대형 포트폴리오보다는 중소형 포트폴리오에 좀 더 테마성 자료로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196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하단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우리가 그리고 연말이 지나고 난다면 저기서는 반드시 사야 되었던 구간인데라고 말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현재 자리에서는 모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 파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파도 앞에서 먼 훗날에는 좋아지겠지만 현재 이 관점으로서는 코스피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관망의 장세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바닥을 잠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요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917포인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평선 자체가 지금 하단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이평선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 이평선 자체가 좀 더 하단 부분에 대한 지지점으로 활용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크게 우리가 뭐 쇼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빠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더 확대시키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1917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과매도와 투매성의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모습, 매집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시장적인 충격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단 자체는 1917 여기에서 좀 더 빠진다면 우리가 좀 더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2월 말에는요 523, 525.5 그 사이에 안착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말일까지 시간이 2주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얘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벌릴까를 생각을 하면 지금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크게 뽑아내기보다는 하단으로 어느 정도는 변동성에 약간의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 자리에서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 그리고 코스피는 1917포인트 부근을 단기적인 바닥권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상으로는 바닥의 진바닥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킨다라면 우리가 주식 비중을 한 100% 채우고 가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바닥권으로 보이는 거는 1900선이 분명합니다. 그죠? 1900선,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서, 이분 바닥이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금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그런 점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게 들으셔야 될 것이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분명히 갈 거예요, 이번 장은. 그래서 코스닥이 어떤 선도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코스피의 어떤 상승장을 자연스럽게 땡겨 올라가는 그런 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외적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쉽게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코스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주가를 좀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합니다. 예. 우선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게 바로 아이즈비전이었습니다. 아이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알뜰폰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통신사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죠. 아이즈 모바일이라고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고가 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부근에서 우리가 주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1월 22일 날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그려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라는 거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앞서 있던 이 거래량 자체를 지금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시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익절가를 좀 더 높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익률이 욕심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좀 더 취하겠고요. 그래서 하단에 1750원 자리 자체를 우리가 하단 지지권으로 보고, 익절가만 1750원 부근으로 오늘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1900원 선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갔어요. 빅솔론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현재 빅솔론이 생각보다 크게 시세를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실적 발표를 했다는 거죠. 실적 자체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빅솔론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8%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15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 기업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언정 물건을 상당히 잘 팔고 있구나, 장사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빅솔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집에 대한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요. 자, 이게 상단에 보시면, 자,
어느 정도 14,9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뚫지 못하고 꾸준히 가는 모습이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시간은 걸릴지언정 어느 정도 저점은 높이고 있는 반면에 고점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앞서 있던 매물권역 자체가 상단에 많은 매물이 쌓이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한번 나타낼 시에는 큰 시세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빅솔론이 이만한 주식은 없다.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제가 어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산을 좀 보실 건데요. 벽산이 생각보다 또 지지부진하죠. 자, 일단은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시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2,800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좀 더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00원까지는 홀딩 하면서, 이번에, 단기적인 큰 시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유익하게 살펴보시자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STI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한 6%, 약 7% 가까운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뉴스가 나와버렸죠. 3D 프린터 시제품 출시했다는 그 사업 본격화하겠다는 그 부분에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STI 매출액이 이제 나왔어요. 정확하게. 근데 영업이익이 한 10.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당해 사업 연도에 비해서, 직전 사업 연도에 비해서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1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무려 38%나 증가를 했는데 왜 빠졌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한계죠. 뉴스가 나오면 던져라라는 그 말 때문인 것 같은데, 이래서 분명히 동사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어떤, 제품에서 굉장히, 지금 제대로 된 제품이죠.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진출 부분에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사의 주가는 아직도 성장성이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한 3% 가까이, 7% 가까이 오르다 3% 가까이 빠졌으니까 좀 더 많이 빠졌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실 텐데, 결국은 지지선은 명확합니다. 그 지지선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8,100원대가 지지선이에요. 사실상 이 8,1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좀 쭉 들고 가시는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예각기법죠. 쭉 올라오다가 횡보를 했고,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이 지금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상승도 바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만 결과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패턴상으로도 명확한 동사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을 떠나서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빠르게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SK 네트워크인데요. 한참 상승 후에 지금 조금 많이 상승폭을 줄여놨어요. 그런데 이 SK 네트워크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제가 익절가를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편입가에서 익절가를 분명히 잡아드렸고, 지금 그 익절가를 아직 터치도 못한 상황이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SK 네트워크는 편입가가 7,050원이고, 익절가를 제가 잡아드린 게 7,650원입니다. 그런데,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의 폭을, 건전한 조정의 폭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상승하고 건전한 조정 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뚜렷이 보이고 있는 62평선을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하고, 즉, 조호 한 번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62평선이, 지금, 다음 주초쯤 되면 이 62평선과, 지금 횡보가 계속 나온다면 첫 번째 조호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핵심 종목군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슈를 통해서 그 이슈의 핵심적인 부분을 세워보겠고요. 들어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탑픽 종목도 들어보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이면서 우리나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상로 멘토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시장의 영향력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연 2.5%인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 내린 이후 9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내 경기와 세계 경제 회복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 찬물 끼얹는 격이 되는 데다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분간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서 올해 하반기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네, 최근에 환율 시장 부분에 대한 환차익 부분도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 기준금리에 대한 소식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에 따른 내용 상세하게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이상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토픽 종목은요? 네, 동부화재 들고 왔습니다. 동부화재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병곤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토픽 종목은요? 예,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을 상세하게 좀 보면 결국은 이 기준금리가 저금리냐 고금리냐에 따라서 변화율을 갖게 되는 업황 쪽으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9개월째 동결은 했습니다. 과연 시장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시각은 어떤지. 이상로 멘토. 네. 일단 일각에서는 인하라는 얘기도 간혹 나왔습니다. 사실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죠. 네, 지금 맞습니다. 재반 여건상. 예, 그래서 오늘 결과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역시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인하를 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이라는 엔화 약세적인 부분에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주가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 자체는 우리도 좀 더 약세적인 형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도 미국을 좀 더 따라가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글로벌적인 이머징 시장에서의 통화량이 상당히 통화 자체를 인상시키고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통화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약세만 보일 것 같은 엔화 같은 경우에도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인하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고, 자,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그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자, 국채 3년물 금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자, 작년 5월달, 바로 2013년 5월달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 0.25%포인트를 내렸죠. 내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채 3년물 기조도 크게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고, 지금 미국과 독일의 국고채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조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안전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기 불황 가능성 수치라고 해서 경기 불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표로 나타낸 건데 2012년은 동그라미, 그리고 2013년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보다 2013년이 현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정책, 이런 모습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게 바로 유로존이었습니다. 유로존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10월 달까지만 본다면 거의 경기 불황에 대한 가능성이
80%를 넘었다면 현재의 낮아진 30% 부근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던 건 바로 유로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문제가 바로 중남미 그리고 신흥국이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남미와 신흥국이 현재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어느 정도 통화량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경기 불안 가능성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우리가 흔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할 때 꾸준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변화를 가장 점치는데, 현재 유로존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3년 4월달보다 현재 같은 경우에가 더욱더 낮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PMI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요, 현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미국 쪽에서 좀 더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달러의 강세까지 영향을 주고 세계적인 경제, 그런 이머징 시장에까지 후폭풍으로 와닿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미국의 어느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미국을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로존에서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물꼬를 트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양적, 부양책을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목표치였던 실업률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 부분을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시켰는데 오히려 되지 못하면서 둔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유로존과 일본을 보면 현재 보여주신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는 위험할 필요는 없겠다.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병원 멘토는 금리 동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사실상 인하되기를 바랬는데 동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금통위가 지금 9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맞물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금통위의 통화방향 정책, 즉 1월 달과 다른 통화방향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굵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1월과 다른 통화방향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신흥시장국에서의 문제를 언급을 했고, 이 성장세 약화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신흥국에 대한 수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한 거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장면인데요. 국내 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수 관련 일부 지표가 일시 부진했다. 근데 수출이 양호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물 경기, 즉 내수 쪽에 어떤 국내 내부에서의 어떤 실물 경기는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와 동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정부가 지금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금통위가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인하 가능성도 있고 동결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창조 경제하고 성장 경제와 더불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하를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얘기가 매크로 쪽에서는 지배적인데요. 자, 통화방향 정책. 이상로 멘토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인하를 한 번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으로 갔다가 지금까지 애매한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앞서 표를 봤듯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긍정적인 효과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한 발짝을 한 템포를 쉬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머징 국가와도 또 다른 시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었고요. 자, 금리 인상도 똑같습니다. 이미 또다시 이머징 시장, 터키라든지 아니면 남아공,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통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또 한 발짝을 또 애매하게 한번 접는다는 거죠.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인상을 하려니까 또다시 정부 정책과 좀 어긋나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동결을 했는 거거든요. 차라리 방향적인 부분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그런 통화량 정책을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방어적인 측면을 좀 더 하겠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더 재고를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애매한 포지션으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정부 정책과도 최대한 맞물려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자체가 실물 경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9개월에서 1년이 지나고 나야지만 이 풀린 통화량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실물 경기를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실물 경기가 안 좋다 하는 데는 인식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실물 경기가 진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제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조금 먼저 떠오릅니다. 예. 좀 많이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마자 외국인들이 현 선물 쪽에서 동반 매도 쪽으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살짝 눌려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대해 각자의 시각을 좀 들어봤고요. 이에 따라서 토픽 종목이 발굴이 됐습니다. 토픽 종목, 왜 토픽 종목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상로 멘트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동부화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동부화재라든지 아니면 삼성화재 같은 이렇게 전화상 우리가 TM이라고 하죠. TM에 대한 보험가입 유도 방식은 현재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금지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한 번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어느 정도 저점을 올리고 올라가는 기조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악재거리는 좀 더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 중에 자동차 보험료율이 인상이 과시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점유율에 대한 변화로 어깨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부화재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을 좀 기대하는 부분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병금 멘토의 메리츠 금융지주 왜 토픽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예, 자랑 한번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메리츠 금융지주 제가 주식 승천 10월 달에 한번 편입을 했었죠. 그러다가 익절가가 딱 되면서 매도가 됐는데, 사실상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계속해서 연속성,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왜 해필 메리츠 금융이냐?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이제 어떤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됐다는 점이고, 그 다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즉 실적 우상향 패턴의 예각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이 부과가 됐어요. LIG 손해보험을 지금 인수 대상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우선순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LIG 손해보험을 인수할 경우에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22.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탑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점을 살펴본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실적,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기술적 분석상 이제 매수 절정 구간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수반이 되면서 올라오는 구간이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직 매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살펴보신다면, 메리츠 금융지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방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 통해서라도 어떤 금융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 금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 방향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떤 매력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각자의 시각도 좀 들어봤고,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인하보다는 인상론들이 우리나라도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은 흥행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소식에. 이 시선이 과연 4월, 3월 달 이후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 확인해야 될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의 토픽 종목을 좀 보면요. 이상로 멘토는 경기 회복세에 주목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동부화재를 토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실물 경기 부진은 부양책의 기대감 때문이다 라는 언급을 좀 해주시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언급해 줬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수혜가 될 수 있는 업황 쪽으로 잡혀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나스미디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병곤 멘토는 일진홀딩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나스미디어부터 저희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스미디어 상당히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나스미디어 같이 보시면 일단 사업 영역부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기업은 국내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광고 및 IP 광고에 대한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MS 바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1위 업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영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광고주가 광고 의뢰를 광고 대행사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매체안을 다시 한 번 더 미디어 랩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광고 상품에 대한 구성안과 의뢰를 매체사에 다시 한 번 더 넘기고요. 이 부분 매체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IPTV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터넷 이런 부분이 되겠죠. 광고 회사가 되겠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체사에서 상품 구성안과 결과를 이런 미디어 랩 회사에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 다리적인 역할, 유통으로 치면 중간에 대한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업체가 바로 나스미디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거죠. 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뉴미디어 광고 시장 성장 속에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뉴미디어라고 하면 자,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그리고 IPTV, 위성방송 등을 뜻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TV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광고 시장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넓어진 광고 시장 속에 틈새적인 역할을 치고 잘 들어갔던 게 바로 이 나스미디어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KT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바로 KT 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회수 물량은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보호회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KT,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7월 달까지 현재는 올해 7월 달이죠. 죄송합니다. 작년 7월에 상장을 했죠? 네, 그럼 올해 7월 달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7월 달까지는 보호회수 물량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같이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부터 삼로기법 3개의 선을 이용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
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있는 이 매물권역에 해당되는 그런 밴드 선이 체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갇혀진 그런 형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물권 자체는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 사이에 상당 부분 머물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거래량 자체는 이미 매수적인 거래량은 다 들어와 있다.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집과 개인의 털어내기를 위한 어느 정도의 하단 밴드권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매수 가격은 13,000원 밴드를 우리가 매수 가격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3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탈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스미디어 중개 부분과 하는 부분에서 미디어 사업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예병군 멘토의 일진홀딩스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홀딩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력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주력 계열사들 일진파워,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일진홀딩스가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역시 결과적으로는 턴어라운드, 즉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진홀딩스가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알짜배기 자회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PPT를 좀 보면서 먼저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PPT 제가 지금 좀 살펴볼게요. 알파니언 메디칼이라는 회사예요. 이 메디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일진홀딩스의 어떤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지금 이 알파니언 메디칼의 매출 영업이익이 보게 되면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에요. 평균 매출 성장률입니다. 합계 성장률이 아니고 91%입니다. 매해 91%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죠? 그런 점들을 살펴보신다면, 그래서 지금 일진홀딩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겠구나. 요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진홀딩스의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를 이제, 책정을 해봤는데, 알파니언 메디컬 시스템에, 이제 그 지분율이 97.6%라 돼요. 거기서 이제 지분 가액이 벌써, 지금 굉장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업 가치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의 지분 가액, 알파니언 메디칼, 아이텍, 일진 디엔코, 전주방송까지의 어떤 지분 가액과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의 지분 가치죠. 일진 전기와 일진 다이아몬드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순차익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합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주당 가치는 거의 지금 4,934만 주 발행 주식 수를 봤을 때 11,700원 가까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가 얼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진홀딩스의 지금 가격은 지금 5,750원입니다. 아직 반 정도란 얘기죠. 반에서 약간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점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지금 어떤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요, 그래도 너무 높게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낚시를 하는 기분으로 기다리는 심정으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400원대를 매수가로 한번 잡아볼게요. 전 고점을 다 갱신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의 고점 영역대까지도 지금 갱신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는 매수 맥점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뚫어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5,400원대까지 5,400원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잡아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7,330원까지 일단은 첫 번째 구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예각급법에서 크게 의미는 없죠. 그죠? 그리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780원 여기 손절가 잡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예각기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 수반돼서 같이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많이 실리지는 못했어요. 그 점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한 투자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넘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예병군 멘토, 저 주쌤 김도영이가 2014년도 승부주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대구, 부산에서 찾아뵙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영남일보 옆 대구 벤처센터 2층에서 저희가 먼저 대구 강연회로 찾아뵙겠고요.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날 오후 2시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 57번 출구에서 부산일보 10층에서 공개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현장 접수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멘토가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장 전략 및 추천 종목으로요. 매일 밤 10시 승천이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커피 한 잔 드시고 나서 바로 공개 방송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보름달에 우리 같이 소원 한번 빌어보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렸고 이상로 멘토, 예배군 멘토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또 주식승천은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